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로 퍼지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재택, 원격 근무 등 기업의 언택트 움직임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AI 콜센터, 재택근무 콜센터 등을 통해 AI가 직접 고객을 응대하거나 업무를 지원하고 품질까지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물론 예상치 못한 경제 악재로 줄어든 IT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컨택 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IBM의 안태규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BM의 데이터 앤 AI 사업부 AI 텍 세일즈 리드를 맡고 있는 안태규 차장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IBM이 제시하는 스마트 컨택 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차장님, 오늘 발표 순서 알려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콜센터 운영 환경에 대한 변화, 그리고 콜센터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AI 컨택 센터로 변화할 것인지, 또 세 번째로 코로나19 이후에 AI를 구현하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IBM이 가지고 있는 왓슨의 어떤 퀵 오퍼링들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언택트라는 건데요. 사실 이 웨비나도 언택트 비즈니스의 하나여서 요즘 많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언택트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새로운 어떤 노멀로서 좀 자리를 잡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웨비나를 하듯이 뭐 여러분들을 이 온라인 상에서 만나뵐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재택근무나 또 원격근무를 통해서 실제 뭐 접점을 가지 않고서도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지금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되게 그 밀접한 접촉을 하는 곳이 컨택센터잖아요. 근데 얼마 전 그 구로에 한 콜센터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정말 긴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콜센터의 업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네. 저도 정말 기사 접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 이 콜센터라고 하는 환경이 뭐 밀집된 환경에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뭐 이런 위험성이 좀 높아졌기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조금 더 빨리 비대면에 대한 일상화가 이루어졌고, 실제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자택근무를 통해 일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마스크에 대한 것들도 계속 끼면서 당연스럽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제 콜센터 운영이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우선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시장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에도 많이 있었던 문의이지만 특히 좀 더 콜이 들어오는 인입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소비라든지 뭐 그 관련된 어떤 방문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문의라든지 클레임까지도 같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담원 직원분들께서 근무하시는 환경에 있어서의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관계로 고객의 대기 시간들이 좀 더 늘어난다거나 1인당 처리할 수 있는 건수들이 더 늘어서 불만들도 많이 생겨지고, 포기를 또 전화를 하셨다가 포기하시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겼었고요. 저도 최근에 좀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응대를 하시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여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를 통해 가지고 AI를 통해서 어떤 좀 응대를 할 수 있는 대고객 응대에 대한 서비스가 콜센터를 운영하시는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입장에서는 많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재택근무에 대한 것들도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재택근무가 대중화가 되면서 사실 기술적으로 뭐 저희 IBM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뭐 모바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 혹시 재택근무 하다가 나오신 거 아닌가요, 오늘? 네. 네. 계속 저희도 이제 회사 방침을 받아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가 뭐 필요에 의해서는 만나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네. 만나 뵙기 위해서 왔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하기 위해서 AI를 통한 어떤 디지털 헬프에 대한 니즈가 또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이 비대면 어떤 뭐 금융거래 특히 지금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 속도라든지 접근성에 대한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오토메이션적인 측면에서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어떤 뭐 심사를 한다든지 뭐 불안전 판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니즈들이 계속 기업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AI 콜센터가 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AI 컨택트 센터가 구성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뭐 AI 컨택 센터라 하면 전체를 다 아우르긴 사실 쉽진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프리엠프트라고 하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채널, 그리고 두 번째가 프리벤트를 한다라고 하는 상담원 연결과 동일하게 로봇텔러가 어떤 문의와 서비스에 대해서 응대를 해주는 영역, 그리고 레솔루션 형태에서 실제 상담원분들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시는 어떤 업무 전문가분들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레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특히 이제 비정형 데이터와 어떤 정형 데이터를 같이 분석을 할 수 있고 활용한 측면에 있어서 애널리시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서 AI 컨택 센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AI가 적용되는 분야가 컨택 센터에 한 군데가 아니었군요.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쓸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영역들 중에 첫 번째, 고객에 대한 어떤 이해를 기반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는 디지털 채널, 디지털 터치포인트에 대한 강화는 첫 번째로 챗봇과 그리고 두 번째 AI 오토 리플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굉장히 뭐 친숙한 느낌의 챗봇이지만 이 챗봇의 강점은 사실 상담원 직원분들을 뭐 대체하거나 한다는 개념보다는 사용자들이 24시간, 뭐 365일 내가 편한 시간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이점,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채널이 확대가 됐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챗봇의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AI 기반, 왓슨의 NLP 기술 기반에 있어서 의도 학습을 하는 부분, 또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 중에서 대상들, 엔티티라고 하는 어떤 개체명들을 또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해들을 기반으로 또 대화를 또 자연스럽게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이얼로그에 대한 처리들까지도 이 안에 챗봇을 통해서 같이 구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좀 샘플로 네. 이 챗봇이 활용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영상으로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상품에 관련해서 뭐 어떤 서비스에 관련해서 질의를 막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AI를 통한 챗봇으로서 응대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다가 이 안에서 또 실제 라이브 챗을 하는 요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라이브 챗을 요청을 했을 때에는 실제 라이브 상담원이 연결을 받아서 그간에 대화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응대할 수 있는 담당자인지까지도 확인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답을 제공을 해주는 형태로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처음에는 AI가 응대를 하고 이제 좀 더 깊은 대화를 하려면 사람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네요. 네. 네. 언제든지 그리고 본인이 원하실 때 다시 또 휴먼 상담원이 아니라 일반 이 AI를 통한 챗봇을 통해서 응대하는 것들로 다시 돌아가기도 그거 하고요. 다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편하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한 유기적인 환경으로 잘 구성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볼 부분이 AI 오토 리플라이 부분입니다. AI 오토 리플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뭐 많은 소비자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네, 저도 이거는 많이 겪어본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했을 때 뭐 쇼핑몰이라든지 하는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 상품에 대한 질문들,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배송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다 응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뭐 명절 때라든지 피크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응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이 AI 왓슨을 통해 가지고 실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것들이 어떤 의도를 얘기를 한 건지, 어떤 답변을 같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지 레거시 시스템 같이 연계를 해서 현재 배송 현황을 같이 응대해 주는 것들, 챗봇 형태로서 응대해 주는 것 플러스 이 답글에 대한 것들을 바로바로 즉답을 해줄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AI 오토 리플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글이 다 똑같았던 거였군요.
아무래도 조금 뭐 변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좀 일반화되어 있는 답변을 드리는 게 가장 좀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는 상담원의 역할. 콜센터에 있어서 상담원이 직접 응대를 하는 그 에이전트 콜센터도 콜센터이지만 AI 콜센터, 로버텔러도 하나의 콜센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어, 그,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은 조금 불편함을 감소시켜주자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대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콜센터들은 9 to 6로 많이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주말이라든지 야간 시간에 또 응대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이 보이스봇의 형태는 사실 제가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서 뭐 응대를 하는 걸 보여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네. 뭐 상황상 여건상 좀 쉽지 않으니까 화면으로만 잠깐 보여드리면 앞단에 당연히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콜센터 인프라가 있겠죠. 뭐 네. PBX를 통해서 CTI를 통해서 콜을 연결을 할 거고 거기에 있어서 AI 콜센터가 보이스봇이 응대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미디어를 릴레이 해줄 수 있는 보이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또 답을 또 구성하고 왓슨의 여러 가지 인공지능 요소 기술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왓슨의 스피치 투 텍스트, 왓슨의 어시스턴트, 그리고 텍스트 투 스피치 등을 같이 연계하고 기간계에 대한 어떤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을 같이 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고객이 물어본 답변에 대해서 STT를 통해서 왓슨이 이해를 하는 거, 그리고 이해를 해서 또 다시 답변을 주기에 대화를 하는 거, 그리고 실제 이제 기계 음성으로서 텍스트 스피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왓슨이 한국어도 많이 공부를 했나 보네요. 네, 한국어도 잘 공부를 해서 지금 잘 응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보이스봇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이 뭐 3가지 포인트,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이 더 많겠지만 3가지 정도 포인트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잘 알아들어야겠죠. 잘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 STT를 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커스텀 모델을 만들어서 상황에 대한 어떤 여건들, 어쿠스틱 모델이라고 하는 지하철에서 저희가 뭐 전화를 했을 때나 차 안에서 전화했을 때 잡음이 많을 때. 맞아요. 네. 좀 다른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것들도 학습을 시켜주고 그리고 저희가 또 비즈니스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그 해당 업에서 사용하시는 용어들, 뭐 특히 뭐 상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은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학습시킬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더 학습을 시키고 커스텀 모델을 만들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아무리 잘 그 STT를 학습을 시켜도 정말 동일하게 다르게 잘못된 아웃풋으로 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못같이 얘기해도 정말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그런 형태도 수준에까지 와 있다는 건가요? 네, 그거를 네. 보완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는 게 이 왓슨 어시스턴트 영역인데요.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하지만 저희가 의도학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도학습에 있어서 뭐 배터리가 나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잘못된 발음으로 지속적으로 간다. 여러 가지 표현들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사실 뭐 이렇게 배터리가 뭐 방전이 됐다, 배터리가 나갔다라고 하는 걸로 알아들어라라고 학습을 시켜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고 여기 사투리도 그러면은 인식을 조금 하나요? 네, 사투리도 용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학습을 시켜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음성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좀 다르니까 그것을 같이 학습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실제 학습을 하는 화면을 잠깐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왓슨 어시스턴트에서 의도를 학습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트라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타이핑을 쳤던 내용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왓슨이 학습을 하고 이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아라고 하는 irrelevant한 어떤 의도로서 받아들여진 거죠. 네. 근데 요거를 저희가 다시 즉시 학습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해 나아가면서 그 기계가 알아서 들었을 때는 배터리 방전된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알아들었는데 찰떡같이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아요로 딱 알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이 왓슨 어시스턴트를 같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사실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인데 조금 뭐 특별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계이지만 정해져 있는 답을 거의 보통 해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을 얼마나 또 자연스럽게 말을 하느냐에 있어서 뭐 소비자들, 사용자들께서도 어떤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이 SSML 태깅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 텍스트들 안에서 홉을 조정을 해서 어떤 뭐
음성 사이에 어떤 간격을 조금 준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읽게 돼 있는 어떤 용어들, 유심이라고 여기 좀 상태가 이제 예시로서 있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텍스트 스피치로 읽게 되면 그냥 USIM 뭐 이런 식으로 읽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근데 유심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읽은 그렇죠. 것처럼. 사람이 읽는 네. 것처럼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목소리는 어떻게 나오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희 왓슨의 텍스트 스피치는 뭐 사실 여성분 두 분 여기 유나하고 영미라고 하는 음성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시중에 뭐 다양한 어떤 셀럽의 음성을 활용한 요즘 그런 TTS도 것들이 많이 있죠. 나와서 되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죠? 기계학습을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보이스봇에 네, 그래서 AI 콜센터 그러면 우리가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정리하고 갈까요? 네. 사실 좀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뭐 혜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어떤 고객분들이실 것 같아요. 고객분들이 내가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응대를 바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로 인해서 포기율이 또 떨어지겠죠. 그렇게 포기율이 떨어지면서 응대를 지속적으로 받으니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시리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상담원분들께서도 사실 이제 뭐 지식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근무하신 그 인력 기간 동안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응대하시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과 뭐 상담원의 입장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담 인력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이제 배치를 좀 한다든지, 그리고 상담 인력분들께서는 실제 지금 뭐 단순한 업무들에 대한 응대도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 이를 벗어나서 좀 더 고차원적인 응대하는 데 있어서의 밸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건 AI한테 맡기고 좀 더 복잡한 상담은 직접 해주시고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외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네, 실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AI 보이스봇의 사례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현대카드에서도 지금 AI, ARS를 좀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상세는 제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A 보험사에서도 같이 음성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계시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본의 어떤 제조사에서도 실제 1차적으로 고객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 보이스봇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실제 야간 시간에도 콜이 많이 오는 그런 형태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간에서 음성을 대신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답변을 제공을 해드리고, 또 만약에 미처 답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침에 실제 상담원이 다시 연락을 드려서 응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형태로서 보이스봇을 가지고 계시고, 미국의 뭐 보험사, 의료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입되는 그 인입후의 70% 이상을 지금 현재 AI 보이스봇이 다 먼저 응대를 하고 있어요. 요즘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진짜 의료보험사들이 엄청 바쁠 것 같은데요. 네. 잘 활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선견지명이 좀 있으셨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미리 갖춰놓은 이 환경을 통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뭐 고객분들에 대한 응대를 미리 잘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저희가 이제 자연어를 통해서 응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연어로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는 것들이 소비자들께서 또 이제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네. 각 기업들이 그래서 어떤 효과를 받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현대카드의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카드의 AI ARS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현대카드의 그런 어떤 뭐 디지털 기업으로서의 어떤 선도적인 이미지로서 그런 이미지가 있죠. 빨리 네. 도입을 하셨던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 영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어떤 영역,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FAQ만 좀 먼저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콜이 많이 들어오는 걸 또 우선순위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하고, 그를 통해서 먼저 선정했던 영역이 특히 뭐 월 말이라든지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서 카드 선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인입콜로 보여졌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한 실제 선결제 처리를 자동 응대할 수 있게끔 빨리 수행을 하도록 지금 적용했던 게 첫 번째 영역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 뭐 개인 정보에 대한 것들을 등록을 한다던가 변경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도 실제 응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현대카드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지만,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현대카드사에 이제 내재화를 해드리면서 고객사분들께서도 직접 이제 이 영역에 대한 확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대기 시간에 대한 것들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밸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콜센터 전체에 인입되는 뭐
이니 콜의 한 30% 정도 가량이 지금 현재 월 평균 AI ALS를 통해서 응대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사례 보도록 할까요? 이번 보험사네요. 네, 두 번째 이 보험사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이 보험사 같은 경우 긴급 출동에 대한 것들 뭐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보험사에 전화를 걸 때는 긴급 출동 이슈가 제일 크죠. 맞아요. 네. 뭐 주유를 좀 해달라고 한다든지. 근데 전화 안 받으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맞습니다. 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또 뭐 계절이 바뀌어서 뭐 눈이 오거나 했을 때 갑자기 뭐 폭증하는 그런 콜들을 바로바로 상담원들께서 응대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AI 보이스봇이 응대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던 게 첫 번째 유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어디로 좀 출동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AI 보이스봇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이제 뛰어나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 연결해주는 서비스까지를 구축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서는 실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측면에 있어서 완전 판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좀 자동화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아웃바운드 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 아웃바운드 콜에 대한 모니터링을 처리를 통해 갖고 이게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 뭐 수백 건 이상의 내용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사례는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컨택 센터의 세 번째 부분은 일단 뭐 상담원 분들도 해당이 되시겠지만 실제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현업의 어떤 전문가 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AI 컨택 센터의 하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사를 도와주는 것도 더해서 다른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까지 도와주는 상담사예요? 네. 비서네요, 비서? 네, 비서라고 네. 보시는 게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명칭은 에이전트, 에이전트 어시스트, 엑스퍼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도우미 분 비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지금 뭐 재택근무도 하고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내가 기존에 뭐 몰랐던 내용이라든지 뭐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했던 내용들을 뭐 주변에 옆에 있던 선배 동료들에게 물어봤던 거를 이 AI 비서봇, 엑스퍼트 어시스트를 통해 갖고 확인을 하고 응대를 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뭐를 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재택근무의 가장 맹점인 것 같아요. 바로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물어보는군요, 이제. 네.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왓슨이 이제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보시면 실제 이제 자연어로 물어보게 되겠죠. 내가 보험난 납입한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그리고 기한이 지난 경비를 청구하려면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측면으로서 같이 답을 제공해 드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챗봇에서 보셨던 형태와 같이 일반적인 어떤 단답형으로 응대를 해 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지만 실제 여러 가지 회사에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상담센터에서 어떤 상품 관련된 상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받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왓슨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AI의 하나 요소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답을 받아야 하는 어떤 문서들을, 다큐멘트를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이 문서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 특화되어 있는 어떤 용어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 도메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왓슨 날리지 스튜디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도메인 날리지가 입혀진 그 해당 모델을 디스커버리에다가 디플로이를 시켜주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럼 그를 자연어 형태 대화를 통해서 왓슨 어시스턴트에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챗봇과 비슷한 유사한 형태에서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답을 손쉽게 제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 좀 샘플로 구성을 해놓은 데모인데요. 네. 업무 도우미 앤드류라고 하는 엑스퍼트 어시스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앤드류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재해국민에 대한 어떤 계좌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챙겨야 될 게 무엇인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챗봇 형태로서 이렇게 응대를 하는 게 일단 우선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스 형태로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메뉴 클릭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내가 원했던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켰을 때 제3자 대리인의 형태로서 필요한 어떤 증명되어 있는 서류들이 무엇인지,
실제 저희가 학습시켜 놓은 그 데이터들 안에서 그 관련돼 있는 내용들만 이렇게 추출을 해서 네. 보여주게끔 되는 거죠. 저거 일일이 찾으려면 되게 복잡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다큐먼트가 또 보통 매뉴얼 같은 경우는 뭐 몇 페이지, 몇십 그쵸. 페이지씩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영역들에 대해서 뭐 내가 딱 필요로 하는 부분들만 하이라이트를 해갖고 보여주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제2동포 여권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는 그 여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같은 매뉴얼이지만 영역을 좀 다르게 해서 하이라이팅해서 나온 걸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바로 빨리빨리 찾아주네요. 네, 아무래도 응답에 대한 것들이 속도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엑스퍼트 어시스트, 에이전트 어시스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또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밸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고객의 입장에서 아니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고객에 대한 응대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베니핏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바로바로 답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상담원 에이전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실제 뭐 근무를 하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 실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비자가 얘기하셨던 그 말 자연어를 그대로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그런 답변을 그럼 또 제공을 받아서 실제 바로 응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 있어서는 일관된 어떤 지식 전달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에 있어서 어떤 밸류를 가져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입사원들도 뭐 아주 능숙한 오래되신 경력이 되신 분들보다는 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엑스퍼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형태로서의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회사에서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들 이런 것들을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엑스퍼트 어시스턴트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저도 하나 좀 도입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부장님을 위한 어떤 엑스퍼트 네. 어시스트를 구성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그 기사가 무슨 내용이었지? 뭐 이런 거 찾아보고 맞아요. 싶은데요. 네. 가지고 계시는 거 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네.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도움이 되는 엑스퍼트 어시스트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해외 이제 크레딧 뮤추얼 같은 경우에는 AI 고객 상담원에 대한 어떤 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이 엑스퍼트 어시스트, 에이전트 어시스트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응대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상담원 분들께서 실제 고객 응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었고요. 또 국내에서는 K증권사에서도 내부 직원에 대한 도우미 서비스 뒷장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네. 그리고 브라데스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브랜치들 안에서 헤드쿼터로 연락이 오는 것들, 그리고 또 그 은행 간에서의 여러 가지 형태로서 문의가 많이 있었던 그 3만 콜 이상, 하루에 3만 콜 이상의 어떤 대응 그 문의에 있어서 굉장히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직원들께서도 4만 8천여 개에 있는 그 다양한 그 여러 직원분들께서도 많이 지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상세 사례를 좀 더 볼까요? 네. 앞장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최근에 좀 발표를 한 부분인데 네. 싱가포르의 프루덴셜 생명보험사입니다. 에스크프루라고 하는 형태로서의 엑스퍼트 어시스트를 이제 런칭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이 생명보험사의 케이스가 보면 당연히 그 해당 소비자들, 고객분들의 상황, 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건 사항들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들을 또 FC분들께서는 이제 제공을 해드려야 될 니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지만 상담사분들에게 물어보고 현재 뭐 약관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문의를 하다 보니까 그 응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화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작게 요 앞에 뭐 캡처된 화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구조화되지 않은 자연어로서 문의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디스커버리를 통해 갖고 관련되어 있는 문서 다큐멘트들을 제공을 해 줌으로써 실제 필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파이낸셜 컨설턴트 분들께서도 바로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서 우선은 지금 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지 않고 기존에 콜센터에 전화를 하셨던 그 콜 부분들이 그 통화량이 한 32% 정도 감소했다라고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리고 또 응대하고 있었던 어떤 대기 시간들이 굉장히 좀 짧게 줄어드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크프로라고 하는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실제 FC분들이 전문 지식에 대한 또 확장을 이룰 수가 있었고요.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었겠죠.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이 에스크프로를 학습을 시킨 분들께서는 이전에 이제 콜센터 이 상담원들이 직접 응대를 하고 계셨던 콜센터의 직원분들이 직접 학습을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실제 FC 분들이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응대를 했었다. 현업에서 실제 했던 분들이 학습을 시켜주시니까 딱딱 그 질문에 더 답을 잘 알려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내가 실제 응대했던 그런 경험 베이스로서 응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응대,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 거기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명확히 좀 알고 계셨던 부분들인 거죠. 네. 국내 사례도 볼까요? 네, 국내 사례는 이제 증권사의 케이스인데요. 실제 뭐 고객 문의에 대한 FAQ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찬가지 형태로 내가 찾아보고 봐야 하는 어떤 변화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잘못된 답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 이런 데는 큰일 나죠. 그럼요. 네. 잘못된 답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로서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뭐 이제 계좌 개설이라든지 뭐 관련돼 있는 어떤 친구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문의들에 대해서 컬렉션을 하고 그를 통해서 왓슨 어시스턴트를 또 학습을 시켰던 부분인 거고, 디스커버리 안에서 아까 샘플로 이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오른쪽에 화면도 있지만 유사하게 구성을 해서 실제 이 해당 내용이 어디서 발췌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관련돼 있는 또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AI 컨택센터의 마지막 부분, 분석까지 도와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 분석의 영역에 있어서는 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뭐 이전에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어서 뭐 하둡 기반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셨던 영역일 텐데, 많이 아직도 하고 계시고 사실 좀 더 계속 더 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은 뭐 VOC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천에 대한 어떤 뭐 이탈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를 분석을 했으면 또 넥스트 베스트 액션으로 어떤 걸 또 제공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영역들이 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비정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정형화를 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이겠죠. 그래서 단어를 또 이해를 하고 뭐 그 룰 기반으로서 어떤 패턴에 대한 인식들을 하고, 그리고 그 룰을 벗어나서 실제 머신러닝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학습시킨 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을 때 보다 더 넓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아웃풋을 또 저희가 제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정제가 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하는 마이닝의 형태로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찾게 될 거고요. 이를 좀 더 확장한 형태에서 내가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이트를 얻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BI 툴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예측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툴링들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예시를 뭐 잠깐 보여드릴 텐데, 실제 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커넥션즈의 형태로서 저희가 비주얼 인사이트로 좀 구현한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왓슨 디스커버리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활용한 내용인데요. 디스커버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디스커버리 뉴스의 컨텐츠들 안에서 실제 하이라이팅이 되고 있는 워드 클라우드 형태에서 저희가 좀 찝어서 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도 이미 지금 프리디파인 돼 있는 어떤 컨셉이라든지 로케이션, 사람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의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 사이에서 뭐 구글을 아까 처음에 찍고 들어갔을 때 관련돼 있는 어떤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형태에서 봤을 때 실제 기사가 있었던 아티클 원문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넷플릭스와 뭐 구글과 페이스북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걸 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지금 컨텐츠가 영문이라서 왜 영문만 나오지? 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해본 거는 사실 한글 문서에 있어서도 조금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한글도 되나요? 네, 이 디스커버리 문서에 있어서 저희가 한글로 제공을 해주는 컨텐츠도 있었고, 뭐 특히 지금 뭐 코로나19, 코로나 시대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코로나라고 좌측 상단에 한번 검색을 해봤고, 네. 그렇게 되면 관련돼 있는 기사들이 사우스 코리아가 엄청 크게 나오는데요? 네, 일단 뭐 대한민국에 관련돼 있는 한국어로 쳤기 때문에 더 네. 그랬을 거라고 네네. 보여져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기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측에서 보실 수가 있고, 보다 보니까 뭐 조금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실제 뭐 좀 몇 가지 클릭해서 봤는데, 이 안에서 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뭐 일상에 대한 변화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K-팝 스타가 뭘 또 뭐 에이프릴 폴스라고 하는 뭐 4월 1일 날
만우절날 뭐 네. 좀 장난을 쳤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 있는 기사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 안에서 좀 더 드릴다운 해 나아가는 효과로서의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기사 원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발췌가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실제 기사 안에서 내가 좀 더 캡처해야 될 내용들이 엔티티가 있다라고 하면 뽑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저런 내용까지 지원을 해주는군요. 네, 분석에 있어서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 소스를 어떤 걸 활용하느냐인데, 뭐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왓슨의 디스커버리 뉴스 컨텐츠를 통해서 활용을 한 걸 보여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엔티티를 통해 갖고 어떤 것들이 지금 레커멘드 된다라고 하는 화면을 보실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컨텐츠들, 기업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그 디스커버리에다가 인스턴스를 구성을 해놓고 이 위에서의 디스커버리 뉴스를 변경을 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그 응대를 할 수 있는 형태로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컨택트 센터의 4개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네, 말씀드렸던 이 AI 컨택트 센터는 실제 이제 4가지로서 좀 크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사실 이 선제적인 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있어서 잘 응대를 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채널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수집되는 또 하나의 데이터가 이후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상담원들과 같이 AI 콜센터의 로봇 텔러도 하나의 또 하나 상담원이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고객의 어떤 불편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고객 응대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을 가져가는 거, 그리고 상담원이 좀 더 고차원적인 응대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베니핏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응대를 하고 있는 상담원이다,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어떤 현업의 전문가다라고 했을 때도 이 AI 컨택트 센터를 통해서 엑스퍼트의 어시스트, 비서와 같은 역할로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영역. 그리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 우리가 어떤 개인화된 어떤 마케팅 오퍼를 제공하는데 뒤에 백단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또 하나의 AI 컨택트 센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 전으로 가는 건 이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언택트 시대에 저희가 다시 돌아가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발전을 해 나가는 형태로서 저희가 이제 많이 응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뭐 빨리빨리라고 하는 걸 굉장히 예전부터도 좋아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미 이 환경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AI를 도입하는 또 뭐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빨리만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효율성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효과적으로 많이 쓰셔야 될 거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했을 때 결과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ROI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어떤 퀵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그 AI 컨택트 센터의 주요 기능들을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데요. 그러면 도입하려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도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2개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보이스봇의 케이스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구성은 한 8주 정도에 저희가 빨리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8주. 네. 전체 영역을 다 아우르진 못하겠지만 우선시되고 있는 앞단에 있어서 영역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이제 프리빌트로 갖추어진 어떤 어셋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실제 콜센터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들 연계를 해놓고 왓슨의 서비스들을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래도 뭐 구축을 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다 액티비티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어떤 유스 케이스로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인지, 또 그리고 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또 왓슨과 AI를 또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갖추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게 될 거고. 그거는 해당 기업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애자일하게 요새 많이 업무를 지금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스프린트를 보통 한 3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각 스프린트 단계에서는 이 보이스봇에 대한 어떤 STT 학습,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텀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또 왓슨 어시스턴트에서 대화를 또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이얼로그 구성, 그리고 아까 뭐 필요에 의해서는 이제 기간계 시스템도 연계를 하겠지만 이 짧은 기간 안에 해보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커스텀 DB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의 기간계 역할을 좀 대신한다라고 봤을 때 뭐 상품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 조건들에 대해서 답을 또 가져올 수 있게끔 이 인테그레이션 영역에 있어서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을 좀 컨피그레이션 하는 형태로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 퀵한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첫 번째 접근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구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저희가 어셋 형태로 아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트윌리오의 어떤 이 전화 유선 환경, 그리고 콜센터 환경을 일부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트윌리오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IBM 클라우드 상에서 이 미디어 릴레이를 할 수 있는 보이스 에이전트, 그리고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을 넣어놓고 왓슨의 컴포넌트들을 미리 좀 인테그레이션을 사전에 다 해놓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퀵하게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콜센터 인프라를 좀 활용을 하고 싶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 기간에는 좀 어렵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커스텀한 협의를 거쳐서 콜센터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저희의 왓슨이 뒤에서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연계할 수 있게끔 좀 더 별도 협의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퍼트 어시스트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뭐 동일하게 한 8주 동안의 어프로치는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당연히 플래닝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들을 확인하고 유스 케이스를 정의하는 것도 있고, 실제 이 스프린트 단계에서 하시는 업무 영역은 이 왓슨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의 다큐멘트들과 문서 매뉴얼들을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문서를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도메인 널리지를 이제 학습시키기 위한 어떤 어노테이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게 한 5주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한 5주 정도라고 보는데, 이 스프린트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2주 동안에 사실 우리가 처음에 정의해놨던 그 유스 케이스 스콥을 엔드-투-엔드로 일단 1차적으로는 끝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스프린트에 갔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저희가 조금 못했던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확인했던 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요소들 계속 반영하면서 조금 더 고도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퍼트 어시스트, 에이전트 어시스트의 아키텍처도 마찬가지로 지금 클라우드 상에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뭐 기업 자체의 어떤 인프라나 온프렘 환경에서 꼭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별도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에셋 형태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챗봇 형태로서 아까 샘플로서 영상으로 잠깐 보셨는데, 그런 챗봇 형태와 같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같이 구성을 해놓고 실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뒷단에서 이제 널리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영역을 갖추고 있고, 한 가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보통 기업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문서들이 뭐 장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미리 전처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해당 영역들을 좀 잘라내거나 하는 것들을 처리를 하는데, 그것들도 저희가 이미 이제 프리빌트 에셋으로서 이 다큐멘트 디스커버리 컨텐트 매니저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금 이 안에 프리빌트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스마트 컨택 센터의 좋은 점이나 사례까지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그럼 IBM의 구체적인 제품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본 이 스마트 컨택 센터에 왓슨 퀵 어퍼링이라고 명칭을 좀 지어봤는데요. 이 오퍼링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올인원 패키지로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뭐 7주에서 한 9주간 동안에 구현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수많은 AI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프로젝트 상에서 했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프리빌트되어 있는 어떤 에셋들과 툴링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빠르게 구현을 해볼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빨리 해보기 때문에 이게 그냥 POC, 단순한 POC 아니냐, 뭐 아니면 파일럿 형태로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지만 저희는 MVP라고 하는 프로덕션 레디의 형태로서 아웃풋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메인에서 갖고 있는 날리지들을 갖고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바로 뭐 고객사에서 일부 동의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프로덕션에서 쓰실 수 있는 환경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확장을 해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더 유연한 어떤 아키텍처적인 설계, 그리고 이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같이 고객사분들과 함께, 내재화된 고객사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스페셜 어퍼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왓슨의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코로나19 생긴 스페셜한 패키지군요. 네, 좀 더 빨리 써보시라고 네. 저희가 이제 3달 동안 왓슨 API를 클라우드 상에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보고자 했던 뭐 대화형 챗봇이 될 수도 있고, 보이스봇, 뭐 컨버세이션을 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응대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퀵 오퍼링이라고 하는 거를 앞서 설명드렸던 AI 컨택 센터에 조금 비추어 봐서 한 5가지 형태로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챗봇이라고 하는 조금 더 빨리 6주 정도의 구현, 6주, 7주 정도의 구현으로 보는 채팅 상담, 대고객 상담을 할 수 있는 챗봇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오토 리플라이 하는 것들도 가지고 있는 에셋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고객사 환경에서 문의가 들어왔던 것들을 크롤링을 해오고 실제 거기에 렐러번트한 내용들을 답을 해줄 수 있는 영역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오퍼링 팩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보이스봇, 프리벤트하는 영역에 있어서 보이스봇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엑스퍼트 어시스트, 에이전트 어시스트로 같이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오늘 설명을 좀 많이 드리진 않았지만 상담 품질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과 요청에 대한 어떤 심사를 자동화할 수 있는 QA와 QC 형태에 있어서의 하나 오퍼링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서비스 팩을 현재 내놓았습니다. 네, 3, 4, 5로 갈수록 약간 더 기간이 길어지네요. 8주 정도 걸리네요. 네, 아무래도 학습을 시켜야 되는 영역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기도 하고, 실제 이제 저희가 응대하는 데 있어서 고려 요소들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기에 뭐 8주, 뭐 9주로 보면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프로덕션 레디가 된 아웃풋을 본다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큰 밸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기업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더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기업들을 위한 그 스페셜 오퍼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2분기에 조금 적용이 되는 이 스페셜 오퍼를 하이라이트를 해드리는 부분은 90일 동안 저희가 이 왓슨의 클라우드 상에서의 API를 인텐스 수라든지 뭐 대화라든지 이런 API 콜수 제한 없이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제한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우리가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겠지만 퀵하게 만들어 보고 실제 뭐 고객들의 반응을 본다든지 베타 버전에 있어서의 활용도도 충분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 무료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해서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커미트먼트 없이 편하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이 되는 이 왓슨의 API는 말씀드렸던 대화를 할 수 있는 왓슨 어시스턴트, 그리고 어시스턴트와 보이스가 음성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왓슨 어시스턴트 for 보이스 인터랙션,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왓슨의 디스커버리 영역에 있어서의 API를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왓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제가 또 많은 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AI 컨택 센터뿐만 아니라 AI 왓슨을 뭐 AI 영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셔야 될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실제 think big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건지 사용자의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충분히 많이 고려를 해서 지금 당장 구현이 되기엔 좀 리미테이션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향후 발전해 나가야 되는 어떤 방향에 대한 전의를 수립을 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메인에 대한 것들도 같이 반영을 해서 어떤 형태로서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정을 수립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수립되는 여정 안에서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우선순위 안에서 첫 번째로 이거는 정말 바로 즉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퀵 오퍼링과 같은 형태로서 어떤 MVP를 구현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MVP라고 하는 건 사실 뭐 큰 나중에 목표가 뭐 이후의 목표가 큰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 뭐 컵케이크 같이 뭐
그 토핑도 있고 네. 뭐 작은 프로스팅도 형태로? 있고 작은 네. 형태로 다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드투엔드로 이게 펑션이 잘 되는지 우리 비즈니스에 도입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 이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계속 스케일 아웃을 해 나가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확장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어왔던 그 MVP 그 프로덕션에 있어서 뎁스를 좀 더 넓히는 형태로서 확장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렇게 처음 이 AI를 도입해 아직까지도 안 해보신 고객사분들께서 처음 이렇게 도입해 본다라고 하시면 아, 이게 AI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자신을 가지고 충분히 응대를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서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왓슨 AI 모듈의 한글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한글화 모듈의 진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뭐 저희가 정량적으로 뭐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 왓슨이 이제 2011년도 제퍼디 쇼에서부터 이제 런칭을 그렇죠. 했었고, 퀴즈 우승을 했죠. 네. 2015년도부터 뭐 영문을 시작으로 해갖고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한국어는 2017년도부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그래도 꽤 됐네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글에 대한 제공을 했었고,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시 좀 제너럴한 모델에 있어서 수정을 해드리고 다시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국내 기업분들께서도 왓슨의 그 한글 API를 사용한 챗봇을 사용을 하기도 하시고 보이스봇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듈의 진행은 충분히 프로덕션에서 쓰실 수 있을 만큼 한글의 수준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3개나 되는데요. IBM 왓슨 챗봇과 RPA 연결에 대한 실사례도 나오고 있나요? 이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또 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주시죠. 네, 왓슨의 챗봇과 RPA 연결에 대한 사례는 국내 사례에서는 아직 제가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아직 국내에서 프로덕션으로 쓰시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뭐 POC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든가 어디 고객사인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실제 RPA 연결을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RPA 연결은 뭐 제가 RPA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챗봇을 통해 갖고 답을 구하는 과정, 아니면 그 안에 있어서 조회 처리를 하는 것들, 아니면 뒤에 배치성으로서 연결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서 RPA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영역에 있어서 고려를 하고 계시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 고객들, 그리고 POC나 아니면 파일럿을 통해서 그 효과를 좀 검증해보고 계시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예, 전에 IBM의 이제 RPA 쪽 사업부에서도 웨비나 했었는데요. 그때 저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있을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봇과 상담원 사이의 전환이 자동으로 되도록 할 수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뭐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뷰에서 라이브 챗봇을 연결하는 거를 요청하도록 클릭을 했었는데, 그렇죠. 라이브로. 네. 근데 그거를 사실 이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저희가 뭐 상담원 연결해줘 라고 했을 때는 뒷단에 이제 백엔드에서 상담을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바로 트리거링 하는 형태로서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을 자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음성봇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음성으로서 내가 말했을 때, 나 그냥 일반 뭐 사람 상담원이랑 통화를 할래 라고 하면 그를 받아들여서 바로 뒤에서 이제 실제 상담원들 라이브로 또 응대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게 가능하겠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콜센터 구성할 때 다양한 타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해 IBM 클라우드, 노드레드를 사용하고 있나요? 되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타 서비스 제어라고 하는 부분은 뭐 IBM 클라우드의 노드레드는 사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개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시각화해서 코딩이나 스크립트를 쓰시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보통 많이 쓰시는 형태로서 노드레드를 사용을 하세요. 네. 근데 타 서비스를 제어한다라고 하면 이제 콜센터 안에서의 뭐 앞단 콜센터 인프라, 뭐 PBX라든지 CTI적인 뭐 영역들을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를 특별하게 저 노드레드를 사용해서 제어하는 거는 뭐 원하시면 하실 수는 있겠죠. 네. 보통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셋 형태에서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이나 보이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 안에서 뭐 필요로 한 뭐 여러 가지 랭귀지들을 사용을 해서 보통 이제 자바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의 데이터 분석 및 딥러닝 서비스는 IBM 클라우드 기반의 API 형태 솔루션으로 고객한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인지요? 혹시 현재 사용 가능한 퍼블릭 API 리스트 열람이 가능한 공식 사이트가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데이터 분석 및 딥러닝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뭐 IBM 클라우드 기반으로서 API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서 작년 상반기에서 뭐 ICP라고 하는 이름, 지금은 현재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라고 하는 네. 온프레미스 형태로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의 그 인공지능의 어떤 데이터 분석 서비스라든지 AI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 퍼블릭 API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제가 URL을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IBM cloud.ibm.com인가? 정확히 제가 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도 그냥 바로바로 맨날 쓰다 저희가 보니. 이거에 대한 사이트는 질문 답변을 네, 통해서, 네. 텍스트 답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도 아까 우리가 설명해 드렸던 어시스턴트를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좋을 네, 것 같네요. 저희 웨비나에서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연결되는 질문인데 여기에 있는 AI 모듈별 라이선스 또는 과금이 되는지 그 과금에 대한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퀵 오퍼링 상에서의 지금 기간 동안에는 특별하게 조금 제공을 해드리는 90일 동안의 네, 무료 라이선스 무료로. 사용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각각 뭐 API별, 뭐 클라우드 상에서는 API별일 거고,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렘 상에서는 라이센스 형태로 가져가시게 될 텐데 각각 과금이 되는 형태는 맞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의 또 장점이 이 과금 형태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용이 정말 좀 적게 발생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보십니다. 근데 뭐 과금 형태는 각각 또 그 기준이 달라서 얼마만큼의 API 콜을 하느냐 아니면 얼마만큼의 문서를 넣느냐에 대한 이런 뭐 차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지금 뭐 답글을 조금 달아주셨는데 저 링크를 통해서 실제 사용 가능한 API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서비스를 생성하신 형태에서 눌러보시면 이 과금 체계가 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도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한국 IBM에서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URL, 현재 사용 가능한 API 목록을 저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답변에 있는 텍스트 답변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콜센터, 이 AI 콜센터 얘기하는 건 도입 사례가 있을까요? 국내에서 지금 공공기관 콜센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지금 도입된 사례는 없고요. 네. 해외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일부 정부기관에서 저희 그 내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일부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사실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 그리고 보이스봇의 이 콜센터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되실 상황이 당연히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정보이거든요. 그쵸. 음성 데이터가. 근데 이 개인정보를 저희가 사실 클라우드상에서 아직은 또 규약이 있기 때문에 규제 때문에. 네, 규제 때문에 활용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온프레미스로 버전으로서 SDT를 활용하고, 근데 또 온프렘으로 하다 보면 라이센스적인 것들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어서 뭐 왓슨 어시스턴트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상에다 두고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형태로서 많이 구성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듈이 사전에 정의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실적이라든지 재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지, 네, 이것을 질문 주셨네요. 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정의된 데이터에 대한 활용은 사실 뭐 FAQ와 같이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항상 그 정해져 있는 답변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실제 챗봇과 같은 UI 형태에서 그냥 답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실제 레거시 연계를 당연히 해야 될
뭐 요건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상에서의 뭐 필요한 영역들을 저희가 사전에 정의해서 어떤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뽑아서 답변 안에다가 같이 연결을 해갖고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QA나 QC 솔루션의 적용 사례도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험사의 케이스에서도 지금 실제 완전 판매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타 고객사분들께서도 이 자동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검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언택트 시대에 또 이렇게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고마운 시간이었고요. 사실 AI가 지금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내가 먼저 한 발을 어떻게 빨리 내딛느냐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실생활에서 사용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웨비나에서도 적용을 해봤으면 네, 좋겠다. 답글을 자동으로 나만의 달아주는 비서가 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런 생각에서 많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또 나 개인을 위해서 어떻게 이 AI를 활용하실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많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상담 업무를 스마트하게 대응할 수 있는 IBM 왓슨 인공지능 스마트 컨택 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그레이드 다시 올라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